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좋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가장 요즘은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뜨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제 르네상스 현대 정신 문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 르네상스를 화폐금융 쪽에서 일으킨 것이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시도했던 의도의 외연 확장을 파이코인 측이 꾀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 축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얘기하면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트코인 하고 파이코인, 오늘 파이코인 며칠 전에 대문도 제가 먼 데는 아니고 그냥 요즘 며칠간 이제 척추 협착? 예, 그것 때문에 먼 데 갈 수는 없고 그냥 서해 바다에 가서 이렇게 별 좀 보고 밀물과 썰물도 좀 보고 아무튼 그럴 일이 있어서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하고 니콜라스 부부, 마침 이제 예전에 백파이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백파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메칼프의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메칼프의 법칙을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메칼프의 법칙이 파이코인에도 적용이 되는지. 근데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메칼프의 법칙은 비트코인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아주 딱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 마이클 세일러가 2002년도 비트코인 막 얘기할 때만 해도 이런 뉴스에 나왔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 비트코인 투자로 해서 거짓 10억 달러 날렸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 비트코인 오르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엄청 뜨고 있죠. 엄청 뜨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 무조건 오른다던 남자 3일 만에 1조 벌었다. 아주 그리고 곧 7만 불 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로 지금 막 나와 있죠. 이 마이클 세일러가요. 근데 이제 메칼프의 법칙,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메칼프의 법칙이 비트코인에 먹히지 않는 이유를 이제 메칼프의 법칙이 비트코인의 법칙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메칼프의 법칙이 뭐냐면요. 메칼프의 법칙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령 이제 100만 원짜리를 100명이 쓰고 있다. 근데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그럼 숫자가 50명이 늘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리퍼럴 그룹이라든지 노드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통신 설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핸드폰이 깔려 있으니까 통신 설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은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지만, 하나 설치하는데 통신비가 이제 10,000원 든다 그러면 이게 100명에서 150명으로 50명이 늘었지만, 이 10,000원에서 50만 원이 늘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당 10,000원 든다 그러면 이게 50만이 느는 게 아니라, 설치 비용이 50만 원이 느는 게 아니라 50만 원의 제곱, 50만의 제곱이니까 2억 2,500만 원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비용이 그렇게 이제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메칼프의 법칙이 대표적인 거고, 메칼프의 법칙, 모의 법칙, 길드의 법칙, 다 비슷한 얘기인데 핵심은 메칼프의 법칙이죠. 그렇게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서 설치 비용이 늘어나고, 설치 비용이 늘어나면서
그 소비자 효용이 높아지고 통신망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늘어난 이용자의 제곱에 해당하는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트위터의 값도 올라가고 인스타의 값도 올라가고 애플의 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 값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건데 비트코인도 물론 비트코인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뭐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아니다. 물론 그거는 뉴턴의 법칙, 그건 당신이 지금 돈의 본질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다.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F=, M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힘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메칼프의 법칙, 설치 비용, 이용자 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에너지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돈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의 본질을 에너지라고 보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한 소식 한 사람이죠. 한꺼풀 벗은 사람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지금 요즘 전 세계 뉴스를 장식하는 인물로 이분이 이제 요즘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어제처럼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의 본질이 그냥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거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하늘 중심의 사회에서 맨날 보이지 않는 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인간 중심의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도 옛날엔 신만 그리다가 사람도 그리고 이런 음악도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이렇게 인간 존중의 이거로 온 거야. 라고 일반인들은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꺼풀 넘어서 한 곱이 넘어서 그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사람은 형태는 인간 중심이지만 형태는 인간 중심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진실 존중의 혁명이라는 거죠. 르네상스 자체가 진실을 일반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데 글자도 알고 역사책도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신부님이라든가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게 된 진실이 아니 그것이 진짜 진실이건 그들만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진실이건 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법을 만들어서 썼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마틴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런 그다음 다빈치라든지 단테의 신곡 여러 사람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킨 거죠. 그런 것 르네상스라는 것은 결국은 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클 세일러는 메칼프의 법칙이니 수식으로 나오는 거, 수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용자의 제곱이라든가, 이렇게, 여기도 지금 수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3 곱하기 2에서 4 곱하기 3에서 이렇게 해서 제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메칼프의 법칙이 비트코인에 적용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게 아니다. 메칼프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적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데 수요는 늘어날 것인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만 해도 이제 돈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의 형태에 대해서 본 거죠. 그러면 파이코인은 메칼프의 법칙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메칼프의 법칙으로 가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설치를 하게 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 핸드폰, 그 다음에 자기 컴퓨터를, 그러니까 컴퓨터나 핸드폰을 소비재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메칼프의 법칙에서 늘어나는 그러한 설치 비용을 파이오니어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파이코인은 메칼프의 법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파이코인은 메칼프의 법칙으로 가면 비트코인처럼 못 오른단 말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대문이 이렇게 파이코인 대문이 이제 3월 5일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이 이제 뭐 형태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일반인들은 사실 큰 관심도 없는 거를 이렇게 막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이걸 하는 거죠. 뭐 해커톤이라든지 뭐 브라우저가 어떻다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 사람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아니라 넌 돈보다 비타민을 먹어야 돼.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너는 바쁘다. 지금 일단 그 약을 하나 먹어야 되겠어. 이런 입장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사람들은 파이코인 코어팀은 돈을 메칼프의 법칙으로 보는 것일까? 안 그러면 만류인력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으로 보는 것일까? 메칼프의 법칙으로 봐요. 그러면 에너지의 법칙을 보느냐? 에너지의 법칙으로 비트코인과 똑같이 보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의 외연 확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답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돈은 그 형태나 상황이 본질이 에너지가 맞아요. 에너지가 맞는데 그 에너지 형태가 에너지란 말이에요. 형태가 에너지인데 형태 넘어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본질, 그 내용을 본질이라고 그래서 옛날 도판 쫓아다니면서 이제 돈의 본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인류 역사의 희생이지, 사랑이지, 그거는 풍요지. 아니 돈의 본질이 뭐냐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희생이라고 그러지, 사랑이라고 그러지, 풍요라고 그러지. 이게 제가 왜 답을 못 드리냐면요. 인류 역사의 희생이라고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역사관에 따라서 자기 인생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돈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부분의 남녀간의 유행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 돈의 본질을 풍요라고 그러면 풍요를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의 본질은 저도 알지만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말을 해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답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 파이코인 정말 처음부터 얘네들을 제가 좋아하게 된 게 돈의 본질을 에너지인데 돈의 본질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본질은 마이클 세일러처럼 에너지다. 근데 그 돈의 본질은 에너지라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죠? 자동차 에너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직급이 깡패라고 계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관에 따라 답을 다르게 해석하니까 직관을 비추어 봐야죠. 그게 카운터 인투이티브잖아요. 이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자기네들이 파이코어 팀을 경영하는데
굉장한 어떤 자기네들의 경영 방침으로 생각하는 파이 네트워크 파운더들은, 이 사람들은 메칼프의 법칙도 쓸 줄 알고 에너지의 법칙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능가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크 세일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생기면서 비트코인도 결제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이라면 그 다른 코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은 파이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도 잘못된 정보를 두면,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나왔었어요. 동해바다는 일본 해라고 나왔었어요. 막 해가지고 지금은 동해라고도 나오고 한국이라고도 나오고 해요. 인공지능은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정보를 주는 것도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의해서 검증받은 비트코인이나 KYC를 철저하게 하는 파이코인이 인공지능에서 결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고 틀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치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제 틀이 잡히게 되면 그 틀에 맞는 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남자들이요, 어차피 인류 역사는 남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남자들 중에 바보 같은 남자와 바보 같지 않은 남자의 차이점, 결단성이 있는 남자와 결단성이 없는 남자의 차이점은, 개똥 철학이라도 철학이 있는 사람은 나름 자기 길을 가요. 개똥 철학이라도 철학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 남자라는 동물은 빈 구멍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만들어도 뭐 농구를 하건 이렇게 야구를 하건 축구를 하건 골프를 하건 전부 다 공을 구멍에다 잡아넣는 이런 것만 만들잖아요. 대부분 그런 게 많잖아요. 공을 구멍에다 잡아넣는 거. 당구도 포켓볼 같은 거 잡아놓고.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빈자리, 구멍이 있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개똥철학이라도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확신이 생겨. 마이클 세일러는 뭐야? 비트코인? 에너지야. 이렇게 해서 갖다 구멍을 딱 채우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가 없이 저도 60몇 년을 살았어요. 틀려도 상관없어. 틀리면 나중에 고치면 돼. 그런데 이거를 안 고치고 그냥 하면 그 빈자리에 이놈이 와서 놀고 저놈이 와서 놀고 이런 이론이 와서 놀고 저런 이론이 와서 놀고 아주 주관이 없이 돼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여자들은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여자들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전체를 볼 줄 알아요. 남자들은 구멍 채우기 바빠요. 자기 구멍. 근데 자기 구멍 채울 줄 모르니까, 자기 구멍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구멍이 자기한테, 자기 의식 세계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모르고 엉뚱한 구멍 찾는 골프, 축구, 포켓볼, 뭐 야구, 심지어 여성의 몸, 구멍 찾기에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성들은 포용적이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여성들은 직관으로 안다 그러는 거고, 남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납득시킬 수 있는 구멍 메움의 과정이 필요한데, 마이클 세일러는 에너지라고 확실히 딱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보면 비트코인 뭐 10억 간다, 4억 간다, 이렇게 이런 거보다 지금은 이제 7만 달러는 곧 넘는다. 이렇게 에너지의 모임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가가 있으니까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은 또 의견 조정하고. 왜? 에너지는 반드시 균형 상태를 이루니까. 에너지는 불균형 상태로 가긴 가지만 무한정 불균형 상태로 가지는 못하고 균형 상태로 오니까.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균형 가격을 제가 3,000불로 보는 거예요. 메카프의 법칙도 보고. 그러니까 3,000불 이하에는 저는 싸다고 보고 3,000불 이상은 비싸다고 보고 팔기도 하는 거죠. 에너지는 그렇잖아요.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불균형을 만들어 갖고 비행기도 막 그 무거운 비행기도 들어 올리지만 결국은 균형을 만드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ETF가 비트코인 ETF에 몰리는 돈이 S&P 500에 몰리는 ETF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차피 지수니까, S&P 500도 지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요즘 제일 핫한 사람인데, 파이코인은 그런 메칼프의 법칙도 적용을 하고 이런 암호화폐 혁명을 한다 그렇지만 암호화폐 역시 하나의 에너지가 돼야 되고, 에너지가 되려면은 그 에너지가 확산이 되려면은 그것이 희생이라는 에너지일지 풍요라는 에너지일지 사랑이라는 에너지일지 그런 것까지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파이코인 경영자도 니콜라스 부부도 마이클 세일러 못지않게 비트코인 못지않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잘 살펴보면.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태 넘어 내용을 볼 줄 아는 거, 그게 눈 밝아지는 거고, 그 방법을 몰라서 오랫동안 저도 고민한 거였는데 이제 참 세월이 선생님이라서 알고 나니까 행복하기는 합니다. 증명하는 게 남아있죠. 감사합니다.